지금 또 관심이 가는 지역들이 이제 부산, 광주, 대구인데요. 부산, 광주, 대구, 특히 부산하고 광주는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무소속 후보가 일단 예. 부산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우리 김능구 대표께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나요? 예. 예. 부산부터 말씀하시죠. 그 후보들도 잘 알고요. 두 분 다 잘하시고. 예. 그런데 일단 저는 부산에서 오구돈 그 무소속 후보가 시민 후보를 갖다 지금 자처하고 있죠. 예. 근데 이렇게까지 박빙과 역전이 가능한 상황까지 간 거는 한편으로는 이분이 보면 보수 성향의 후보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원래 그 지역 유지의 아드님이시죠? 예. 이 아주 큰 회사의 어쨌든 부산시 예. 부시장을 했었고요. 예, 그죠? 그 장관도 지내고 근데 장관 할 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 예, 장관을 그렇죠. 하면서 그때 그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 시장이 후보로, 될 수도 있었는데 예. 집안의 반대로 해서 예. 이렇게 이제 못했죠. 아니 그때 야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서 이렇게 지금 그 집권 여당이 아니니까 예. 야당 후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후보가 못 됐던 겁니다. 그때 아마 후보가 됐으면은 허남식 후보하고 경쟁하고 시장님하고 예. 경쟁하고 있을 예. 텐데 예. 그때 시장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한 3번을 떨어졌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흔히 말해서 커리어도 있는 데다가 동정론까지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 야당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자기는 범시민 후보다. 예. 무소속을 견제하겠다. 속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길 후보의 얻은 2010년도 44%는 충분히 상회한다. 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서병수 거기까지만 하죠. 예,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광주 쪽을 관심이 있는데, 왜냐면 야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광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짧게 부산 예. 얘기하고 광주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실은, 그래도 미워도 새누리당이라는 정서를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저도 지금 김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44%를 넘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넘는다고 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그다지 높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를 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미워도 새누리당의 정서가 예.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거기에 제가 짧게만 이야기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이 그 이후에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부산 민심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감이 크다. 그 부분에서 제가 플러스에 하는데 오히려 TK에서 PK 우대 인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 지역에서 PK 자기네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광주 같은 예. 경우는 제가 광주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윤장현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전 안철수 대표가 이미 상처를 받은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전략공천 내리꽂은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국회의원 5명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지선언하고 이 과정에서 이미 상처를 받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건 뭐냐.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그 과정 때문에 예. 새 정치의 새자도 끄집어내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되면 더 상처를 받겠죠. 하지만 되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윤장현 후보가 되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조사장도 네,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윤장현 후보가 가능성이 여론조사는 한 있지 10%가 차이 나는 걸로 저렇게 보도가 돼 네. 있네요. 5월 말 조사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저 조사 시점에서 무소속 단일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네, 무소속 단일화가 단일화 직후 조사인가요,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야권 내부에서 볼 때는 일찍 이루어진 겁니다. 예. 네, 사전투표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의 경우는 대단히 전략적이기 때문에요. 이 안철수 대표 선거, 안철수를 신임하느냐 마느냐 이 선거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윤장현 후보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과연 비판을 하느냐. 이 전략공천에 대한 명분과 절차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지만 후보 자체에 대한 그다지 비판은 높지 않다. 이 점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손학규 고문이 누가 돼도 우리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실제 한 겁니까? 네, 실제 했습니다. 기자들과 네. 만나서 했죠.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강훈태도 우리 사람이고 윤장현도 우리 누가 돼도 사람이다. 상관없지 않냐.
그 말을 한 배경은 뭘까요? 저는 사실 오히려 강훈태 후보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훈태 후보는 일단 무소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돼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소속인 강훈태 후보도 결국 우리 사람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다면 사실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는 뉘앙스를 전 분명히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 근데 저 같은 예. 경우에는 볼 때요, 손학규 상임고문이 물론 강훈태 시장이라든지 또 이용섭 의원 다 손학규 전 대표와 아주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원직을 뭐 사퇴도 하고 지금 강훈태 후보를 돕고 있지만 손학규 사람이죠. 손학규 대표 시절에 예. 대변인도 했고 예.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짧게. 누가 돼도 당선돼도 우리 식구다라는 건 이렇게 되면 공천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손학규 대표 어떤 정체성 문제까지도 다시 논란이 연결되는 예. 논란들이 제가 바랍니다. 짧게 좀 이야기를 하면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시장 선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안철수 선거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자연이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아주 지박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경험을 하고 있다. 이제 정치 초보에서 하나하나 훈련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미래를 갖다가 다시 안철수 의원에게 볼 것이냐 부분은 윤장현 후보의 당선이 된다면은 저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대구도 좀 재밌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 어느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플래카드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활짝 웃는 사진을 이렇게 게재를 해서 플래카드를 실어 놓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참사 대국민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진을 플래카드에 걸고 네. 이렇게 했는데, 대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조 차장? 네,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때까지는 한 10%포인트 이상 예. 네,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비슷해졌다라는 게 양당 분석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당도 더 이상 대구를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해볼만하다. 이런 좀 자신감을 보이겠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부산은 이제 야당 후보가 40%를 넘은 적이 뭐 한두 번 있었잖아요. 네, 김정길 후보가 근데 45%. 대구에서도 있었나요? 지난번 총선 때 김부겸 후보가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40%를 넘었죠. 당시에 예. 대구에서 40% 넘었고, 네. 반면에 그때 광주에서 출마한 이정현 후보, 지금 이정현 수석이죠. 그렇죠. 예. 이분은 40%도 못 넘었어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자면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훨씬 좋은 가능성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 박근혜 마케팅, 이제 좀 웃음이 자꾸 나오는데, 이 박근혜 마케팅을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재밌고요. 뭐 대구라는 특수성이 예, 있죠. 물론 그것 예.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권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 사람이 과연 자기네 고향 사람으로 일단 생각하느냐도 약간 거기 좀 논쟁이 있다라는 얘기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영진 후보의 경우는 대구에서 출마를 한 적은 없죠. 그리고 예. 이제 서울에서 예, 학교도 이제 쭉 좀 일찌감치 올라오고, 그래서 예. 이제 김부겸 후보와 대비하면 이제 그런 또 약점이 있고요. 물론 새누리당 예. 후보라는 엄청난 강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후보의 따님이 탤런트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 선거 변수가 운동에 있죠. 거기도 가족 변수죠. 선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짧게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구 판세. 아니 저는 권영진 후보가 이 대구 혁신을 내걸고 예. 정말 어렵게 경선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어떤 대구 혁신의 어떤 이 정책으로서 어떤 이 승부를 볼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역시 또 이렇게 박근혜의 눈물을 차용하는 거 보고 좀 대구인데 저럴 필요가 있느냐. 워낙 그것은 김부겸 후보가 지금 기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추격세가 저렇게도 하겠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대구 혁신의 깃발을 갖다가 좀 계속 내거는 것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저는 뭐 승부는 이 김부겸 후보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